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죠. 거속시에 대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속시인데, 뭐 여기에 보면 막 유형의 이름이 있고 공식이 막 많아. 그 공식을 언제 다 외우냐고. 그지? 저는 이 거속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면은, 이 그림 속에 식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아니지. 내가 연구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534번 요 놈을 할 거예요. 여기 요 놈을 할 겁니다. 자, 유람선을 타고 잔잔한 바닷가의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km, 올 때는 시속 30km로 운행하여 모두 1시간이 걸렸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단 바닷물은 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닷물은 뭐 강물처럼 흐르는 속도가 없다. 속도는 무시하고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림을 잘 그린다. 뭘 그리냐 하면 내가 이동하는 경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A라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가 B가 아니고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하나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면 좀 불편하니까 이쪽을 다시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오면 이게 돌아온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A, B 사이의 거리가 X,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거리를 X로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그림을 잘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림 그리는 중이에요. 자, 이 여기에 그림 그릴 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놨던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밑에 있는 요거 요 놈 있죠. 요 놈을 말이죠. 뭐로 생각하냐 하면 분수의 짝대기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분수의 짝대기 위에 이 위쪽에다가는 거리를 표시하고요. 아래쪽에다가는 속력을 표시합니다. 거리와 속력을 표시해요. 그러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바로 뭐가 돼요? 시간이 되죠. 그죠? 이 그림 속에 분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다가 거리를 적고 아래쪽에다 속력을 적으면 그 그림이 식이 돼버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A, B 사이의 거리를 모르니까 그걸 X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거리니까 위에다 적자. 이렇게 X. 자, 요 위에다가 이렇게 X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시속 2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0을 이렇게 적으면 돼. 이게 속력이니까. 자, 올 때는 시속 30 그랬는데 올 때는 B에서 A로 오는 게 이게 오는 거잖아요. 시속 3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분의 X, 30분의 X 이렇게 되고 이게 시간이 되겠죠. 그죠? 이 시간이 뭐가 됩니까? 갔다 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지.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20분의 x 플러스 갔다 오는데 시간 합친 거니까 여기도 또 30분의 x 그죠? 30분의 x 자, 요것이 1시간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 그리고 분수가 있는 방정식이니까 이 분수가 있는 방정식의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6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20과 30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야. 이렇게 곱하면 돼. 근데 요 식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게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요. 단위의 일치예요. 단위의 일치. 자, 이게 내가 처음 문제라서 단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했어요. 여기는 20km, 요 거리도 킬로미터, 여기 이것은 시속, 얘도 시속, 그리고 여기는 시간.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단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단위를 맞힌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위를 맞힌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요것만 주의사항인데 이 문제는 뭐 그게 상관이 없어요. 단위가 이미 다 맞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저 풀어봅시다. 우리는 이 등식에다가 양변에 6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2, 아이고, y가 아니죠.
2x 이렇게 되겠죠. 3x 플러스 2x 요쪽은 60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5x는 60이 되니까 x는 12다. 아,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12km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왕복하는데 총 이동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12이기 때문에 12, A에서 B로 12km 갔다가 B에서 A로 다시 12km 돌아오니까 이거는 총 24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두 지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 그 거리가 12km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문제, 거속시 문제는 여기 있는 식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 536번도 한번 봅시다. 536번. 자, 이 풀이 했던 거는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이 풀이는 다시 뒤로 돌려놓고 보면 되죠. 그죠? 자, 철민이는 집에서 2.4km 떨어진 도서관을 가는데 처음에는 분속 240m, 어라 240m, 여기는 킬로미터, 여기는 미터, 다르죠, 그죠? 뛰어가다가 중간에 분속 120m로 걸어서 16분 만에 도서관에 도착했다. 뛰어간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철민이가 처음에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죠? 도서관으로 가고 있었어.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요. 집에서 요리 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 자, 근데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2.4km래요. 2.4km. 자, 이게 거리니까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요 위에다 써야 되겠죠. 그죠? 2.4km.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단위가 달라. 여기는 거리는 킬로미터고 여기는 미터고 또 여기 분속이란 말이야. 그지? 16분 만에. 여기 분속이고 16분이니까 이거는 단위가 일치하는데 여기 킬로미터하고 미터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쳐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얘는 2400m라고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이렇게. 자, 근데 처음에는 뛰어가다가 중간에서 달려가다가 중간에서 걸어갔어요. 힘들어서. 자, 여기서 뛰어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뛰어간 거리를 여기를 x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그러면 걸어간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24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자, 그림이 그려졌죠. 그죠? 자, 이 윗부분을 좀 지우고 다시 그려봅시다. 자, 여기 도서관을 가는데 이렇게 간다고 했죠. 자, 다시 처음에는 x 미터를 뛰어가다가 여기는 걸어갔어요. 2400에서 x를 뺀 나머지는 걸어갔어. 그리고 이때의 속력은 얼마냐 하면 240이었고요. 이때의 속력은 120이었네요. 그래서 다 해서 몇 분 걸렸냐면 16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분속이고 분이니까 딱 떨어지는데 여기 2.4km를 미터로 고쳐야지 이게 240m, 미터 퍼 분 이렇게 미터 단위가 일치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그림 속의 식을 보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이 240분의 x 그죠? 플러스 120분의 24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요것이 16이다.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120이 240의 약수니까 240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이 분모가 사라지고요. 여기는 2가 남으면서 2400 마이너스 x 이 분수의 짝대기가 사라지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괄호가 생긴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괄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400을 곱했으니까
16 곱하기 2400이네. 좀 귀찮지만 계산을 이따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뭘 하면 됩니까?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없애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x 플러스 2 곱하기 2400, 480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는 16 곱하기 2400이니까 2400이 아니고 240이구나. 쏘리. 240을 양변에 곱한 거죠. 그죠? 240. 자, 여기 240을 곱했네.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6 곱하기 240인데 야, 요거 8에다가 4800. 아유, 귀찮다 계산이. 240에다가 16을 곱합시다. 동그라미 이따 붙여주고 46에 24, 26, 12, 14, 24 동그라미 여기다 붙이니까 3840이네요. 그죠? 384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x, 2x 빼니까 마이너스 x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4800에서 3840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960이 되네. 960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x는 960, 뛰어간 거리는 960m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면은 그 그림 속에서 식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예분의 예, 예분의 예는 예. 이렇게. 그죠? 그림 속에서 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이게 뭐 이런 유형만 되느냐? 거속식은 다 돼요. 거속식은. 다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자, 이 위의 형태 한번 더 볼게요. 여기도 유형이 뭐 있는데 필요 없어. 여기 유형 필요 없어. 수연이네 할머니 집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수연이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시속 45km로 가면 시속 60으로 갈 때보다 5분이 더 걸린다. 5분이 더 걸린다. 얘도 단위가 지금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일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속이라고 돼 있고 45km, 시속 60km. 근데 그 시간은 차이는 얼마냐? 5분이 더 걸린다. 그래서 분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저걸 둘 다 분속으로 고치면 너무 숫자가 커지고 불편하니까 5분을 시간으로 고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려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요렇게 지금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갑니다. 집에서 할머니 집 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여기가 집이죠. 여기가 집, 수연이 집에서 둘 다 집이에요. 여기는 할머니 집, 그지? 할머니 댁, 할머니 댁. 자, 이까지 거리를 몰라요. 그러면 x 킬로미터라고 해야 되겠네. x 킬로미터, 그지? 자,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간다 그랬어요. 똑같아. x 킬로미터. 거리는 똑같아. x 킬로미터.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시속 45로 가면 45km로 가는 거랑 시속 60으로 가는 거랑 어느 것이 시간이 더 적게 걸릴까요? 60 빨리 가는 게 더 적게 걸리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값이 자, 요때 요 시간이 45분의 x라는 시간하고 60분의 x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값이 더 커요. 이 값이 더 커요. 숫자가 커. 요게 더 시간이 짧게 걸렸으니까 작아. 그래서 이렇게 가면 5분이 더 걸리니까 여기다가 5분을 더해주면 그 시간이 같아지겠죠. 그죠? 5분은 그런데 60분의 5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45분의 x 하고 60분의 x 플러스 요건 뭡니까? 뭐 60분의 5라고 씁시다. 60분의 5 이렇게 된다. 자, 우리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15 곱하기 3이고 15 곱하기 3 15에 3 15에 3이니까 45에다가 2를 곱하면 90이고 4를 곱하면 180. 180을 곱해줘야 되겠네. 최소 공배수 곱하기 180.
자, 이게 지금 90의 2배니까 4배가 돼요. 4x가 되네요. 4x. 여기 180은 368이니까 3x. 그리고 여기는 35, 1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넘어가서 x는 빼니까 15. 그죠? 수연이네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거리는 15km다. 이렇게 그냥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라.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 다른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다른 유형. 자, 여기 보면 뭐 동생이 이렇게 가고 있다. 뭐 형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서 동생과 만난다. 뭐 이거는 제가 그거 만들어 놨죠? 이거는 뭘로 만들어 놨죠? 이거 저거. 지리는 10초 풀이법. 10초 풀이법. 차이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10초 만에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어딨냐면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고 뭡니까? 아이고, 이것도 잊어버렸다. 내가 이거 뭐예요? 클래스룸, 그죠? 구글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에 가시면은 아래, 영상 아래 그거 있죠, 그죠? 구글 클래스로 가셔가지고 거기 영상을 보면은 지리는 10초 수학, 10초 풀이법 거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540번은 뭐 간단하게 할 것 같아요. 암산으로 하자면요. 만나는 시간은 동생이 8시에 15분 가니까 1분에 저렇게 가니까 10분 가면 500m, 5분 가면 250m, 750m 차이가 나요. 750m 차이가 나는데 8시 15분에 이제 형이 출발해. 그러면 750을 뭘로 나누면 돼요? 200 마이너스 50, 그죠? 형은 자전거로 200으로 하고 속력의 차이 150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750 나누기 150 하면 바로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암산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한번 그 영상 보시고 이 문제를 자체를 연습을 한번 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나네. 자, 마주보고 출발하는 문제, 또 호수를 도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541번을 먼저 봅시다. 541번. 자, 종찬이네 집과 찬혁이네 집 사이의 거리는 1200m다. 종찬이는 1분에 60 분속 60m로, 찬혁이는 분속 40m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의 집을 향해 동시에 출발하였다. 자, 이건 마주보고 출발한 거예요.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가 그랬어요. 몇 분 후에 만나느냐? 시간을 구하는 거네.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집 사이의 거리는 1200m예요. 요쪽을 지금 종찬이, 아이고, 종찬이랑 찬혁이랑 찬혁, 이름 비슷하네. 여기 찬혁이. 종찬이랑 찬혁이랑 각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죠? 이거 언젠가는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그지?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거리는 얼마냐 하면 거리를 위에다 쓰다 그랬으니까 1200m. 자, 근데 종찬이가 간 거리는 모르겠고 x, 어, 찬혁이가 간 거리는 1200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종찬이는 1분에 60으로 가고 찬혁이는 1분에 40으로 갔으니까 종찬이가 간 시간은 요만큼이네요. 60분의 x 이만큼 간 거고요. 찬혁이는 1200 마이너스 x를 40으로 나눴네요. 그럼 이게 종찬이가 간 시간이고 이건 찬혁이가 간 시간인데 여기서 만났으니까 종찬이가 간 시간하고 찬혁이가 간 시간은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이 시간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냥 끝이고 여기 얼마 곱하면 돼요? 120을 또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x가 되고요. 여기는 3에 괄호하고 1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x는 3600 마이너스 3x 넘어오니까 5x는 3600. 야, 근데 여기서 x가 답이 아니에요. x는 거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느냐 하나를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5로 나누면 x는 5, 7에 35에다가 5, 20, 720m. 아, 종찬이는 720m를 갔고요. 얘는 1200에서 720을 뺀 거리를 찬혁이가 갔겠지. 아, 종찬이가 요거 가는데 얼마 걸렸을까? 720을 가는데 60으로 나누니까 샹샹 없어지고 12분이네. 그죠? 아,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12분 후에 만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유형별로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데 공식은 외우기가 더 힘들다고 여러분들. 그건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연못에서 이제 뭐 둘레가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출발한다. 근데 요거는 뭐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되는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터널 기차. 야, 요거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 이게. 어? 이런 거는 뭐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뭘 할까 하냐면요. 소금물을 하려고 그래요. 소금물 소금물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금물 문제는 어 소금물도 그럼 어떻게 푸냐? 소금물도 그림을 잘 그리면 돼. 내가 550번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요. 자, 소금물은 자, 이 550번을 보면 5%의 설탕물 600g과 12% 설탕물을 얼마인지 몰라 섞어서 8%의 설탕물 만들려고 한다. 이때 12% 설탕물은 얼마나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조건에 맞게 그림을 샥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5%의 설탕물과 플러스 12%의 설탕물을 섞어서 8%의 설탕물을 만들었다. 이거 내가 그릇을 그린 겁니다. 그릇을. 자, 그리고 여기 그릇의 윗부분에다가 5% 설탕물. 아, 여기는 600g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12% 농도하고 그램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퍼센트는 숫자를 씁시다. 이걸 섞었더니 8%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12%를 얼마나 섞었냐 그걸 구해야 되니까 얘를 xg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600g하고 xg하고 섞으면 8%짜리가 얼마만큼 생기냐면 600 플러스 x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 먼저 있잖아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왜냐하면 공식만 그냥 적어주면 좀 그러니까 소금의 양, 응? 농도가 있을 때 소금의 양은 어떻게 했냐면 소금물이 있잖아요. 소금물 중에 퍼센트 100분의 농도, 농도 요걸 곱해주면 소금의 양이 돼요. 이거 우리 반 학생이 150명, 우리 학교 학생이 150명이야. 그 중에 30%가 남자야. 그럼 100분의 30 이렇게 하면 남학생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소금물의 농도라는 것이 100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반 학생 전체 중에서 소금의 양을 퍼센트를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 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 그럼 여기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야, 우리 반 학생 600명 중에 5%가 소금이야. 100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야, X 중에서 100분의 12가 소금이야. 아, 이 둘을 섞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의 합이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의 합과 같겠구나. 600 플러스 X 중에서 8%가 소금이니까 100분의 8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리지널 식이에요. 오리지널 식.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식을 100을 곱해주잖아요. 100을 양변에다가 100, 100, 100을 곱해주면 이 100이 다 없어지고 뭐만 남게 되느냐? 요거 두 개 곱한 식 5 곱하기 600, 3000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한 식 12x는 요거 두 개 곱한 식 8 곱하기 600 플러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식에다가 이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이 식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은 쓰지 말고 이 식은 만들지 말고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바로 얘를 쓰자는 거지. 바로 얘를 쓰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 곱한 값는 곱한 값 이렇게 그대로 그냥 식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림만 잘 그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풀면은 말이죠. 3000 플러스 12x는 68에 48, 4800 플러스 8x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면 4x가 되고 4800에서 3000 빼면 1800이 남나요? 그죠? 자, 4로 나누면 x는 18 곱하기 4, 4, 16, 4, 5, 20, 450인가요? x는 450g을 섞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설탕물은 450g을 섞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간단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이런 문제만 나오냐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있는데 물을 섞었어. 물. 자, 이거 펜 색깔을 좀 바꿔보자. 물을 섞었다고 하면 이 물은 농도가 몇 퍼센트냐 하면요 0%예요. 양은 똑같겠죠. 물의 농도는 0%. 또 어떤 문제는 소금을 섞는다 그래요. 소금. 생소금을 넣는 거야. 얘는 100%짜리 소금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위에다 쓸 때는 물 섞으면 0%라고 적으면 되고요. 소금을 넣어 섞었다 그러면 100%라고 적으면 되고요. 또 물을 증발시켰다 그러면 0%를 여기서 빼면 됩니다. 물을 빼는 거잖아. 그치? 증발시킨다는 건 물을 빼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한번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농도 문제가 뭐 여기 많이 있으니까. 여기 바로 547번에 보면 바로 그 문제가 있거든. 547번에. 자, 요 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번. 자, 그러면 얘도 뭐야?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 그지? 그림만 그리면 돼. 그림을 그리는데 뭘 그리면 돼? 자, 7% 소금물 500g이 있다. 여기에 물 몇 g을 더 넣으면 5% 소금물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7% 소금물 있다. 여기다 물을 더 넣는다. 물을 더 넣는다. 물을 더 넣는다. 물을 더 넣는다. 그죠? 그렇게 더 넣었더니 몇 퍼센트가 됐다? 5%가 됐다. 5%가 됐다. 그죠? 이렇게 된 거네. 자,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겠죠. 7%의 소금물 500g이 있다. 여기다 물을 더 넣는데 물은 0%짜리 얼마나 더 넣느냐? xg을 더 넣는 거야. 더 하는 거네. 그치?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됐냐? 5%짜리 소금물 얼마가 됐지 그러면? 여기 500에다 x를 더했으니까 50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은 우리가 한 번에 세우는 거죠. 요거 두 개 곱하니까 5, 7에 35 동그라미 두 개 플러스 0 곱하기 x는 0이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곱하니까 5 곱하기 5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식 세우면 3500 분배 법칙으로 5, 25, 2500 플러스 5x 이렇게 되네요. 자, 이쪽에 5x를 남겨놓고 2500을 넘겨서 빼면 1000이 남네. 그지? 5로 나누니까 x는 5, 20, 200g이다.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물 200g을 더 넣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림만 보고 식 세우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서술형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서술형일 때는
아까 처음에 식세운 것처럼 요걸 알아야 됩니다. 500 중에서 500g 중에 100분의 7이 소금이다. 그리고 여긴 소금이 없다. 여기는 500 플러스 X 중에 5%가 소금이니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5다. 요게 오리지널 식이에요. 오리지널 식. 근데 이 식에다가 양변에 100을 곱하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 문제는 이거 한 방으로 끝나는 거야. 좀 복잡한 것도 한번 해볼게요. 복잡한 것도. 복잡한 게 뭐가 있나? 여기 있네, 여기. 복잡한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는 뭐 여기, 어, 이렇게 되네요. 여기 컵을 퍼내고 다시 그만큼, 무게만큼 6%의 소금을 더 넣었더니 9%가 됐대.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조건에 맞게 그림만 그리면 돼. 그림.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려지나. 자, 우리 이 문제를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 문제를 하려고 그래요. 12%의 소금물 400g에서 한 컵의 소금물을 퍼낸 소금물의 무게만큼 6%의 소금물을 더 넣었더니 퍼낸 만큼 넣었다 그랬죠. 그죠? 9%의 소금물이 되었다. 이거 더 쉬운데? 이거 뭐 그림 똑같은데?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자면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12% 소금물 400g에서 퍼냈대. 퍼낸 것도 그려보자. Xg을 퍼냈어요. 그리고 다시 6%의 소금을 Xg을 더 넣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9%가 됐어요. 그림이 좀 많아졌네. 자, 이렇게 4개가 됐네. 자, 상관없어요. 자, 12%의 소금물 400g이 있는데 거기서 한 컵을 꺼냈으니까 12%의 소금물 한 컵이죠. 그죠? Xg을 뺀 거예요. 뺀 거. 그리고 거기서 6%의 소금물을 뺀 만큼 더 넣었어. Xg을. 그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9%가 됐어. 자, 근데 보세요. 400에서 X를 빼고 X를 채우면 결국은 얘는 다시 400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림 그렸으니까 이제 식 세우면 돼요. 요거 두 개 곱한 거 4800 마이너스 요거 곱한 거 12X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한 거 6X 그 다음에 같다 요거 두 개 곱한 거 4936 이렇게 됐네요. 3600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6x니까 6x를 요리 보냅시다. 여기 3600을 빼면 1200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x는 얼마냐? 마찬가지로 200g이 되는구나. 퍼낸 양은 200g, 200g을 퍼내고 6%분 것도 200g인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더 어려운 문제도 여기 퍼내고 물 넣고 뒤죽박죽 막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는 이제 전체 일의 양에 관한 문제인데 요거도 중학교 1학년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다 사라졌어요, 이제. 이런 것도 사라졌고요. 요거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비가 주어진 경우 이건 비례식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활용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심화 도전 문제가 남았네요. 심화 도전 문제, 그죠? 심화 도전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34분이나 지났네. 목표치가 지났어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말이죠. 여기를 할게요. 564번 심화 도전 문제, 심화 문제 도전하기. 다음부터 여기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거속시 문제하고 소금물 농도에 관한 문제를 했는데 교과서에서 농도도 사실은 사라졌어요. 근데 워낙에 문제집에 많이 있고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하니까 제가 해주는데 실제 우리 학원의 학생 보니까 교과서에서 농도 문제 없어서 농도 문제는 안 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나치게 어려운 거는 안 나올 텐데 그래도 활용은 학생들한테 항상 어렵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이죠. 다음 시간에 여기 564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